기초 강좌 4편 윈도우 C# 계산기 강좌. 오늘은 파트 3의 3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구현했던 그런 자식 연산자, 자식 클래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의 사칙 연산을 구현한 그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를 지난 시간에 구현을 했었죠. 자, 이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성한 계산기 폼의 UI를 이용을 해서 이제 기능을 구현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배울 것은 일단은 그 폼에서 폼 디자인적인 그런 요소에서 태그라는 걸 하나 배울 거예요. 태그. 자, 요거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더하기의 사칙 연산을 구현을 할 겁니다. 우선은 오늘은 더하기만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기 프로그램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거의 첫 시간이 거의 뭐 초반 단계였겠죠. 윈폼 디자인 한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UI는 버튼으로 구성을 했죠. 그리고 이 버튼에는 텍스트라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이 텍스트 위에 이 태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태그가 뭘까요? 태그는 말 그대로 그 꼬리표? 그렇죠? 이 태그는 꼬리표. 뭐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의미겠죠? 태그라는 의미가 어떤 검색을 하는 데라든가 어떤 뭐 웹상에서 노출이 될 때 다른 곳에서는 이 태그를 여러 개 달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뭐 중고나라 같은 데도 뭐 내가 어떤 게시물을 올린 다음에 태그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노트북을 하나 판다. 그럼 태그에 노트북, 뭐 삼성,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달겠죠. 그런 의미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실적으로 이 태그라는 건 뭐냐면 그 버튼이 됐든 폼이 됐든 하나의 그 컴포넌트 오브젝트가 있을 텐데 그 오브젝트에 항상 어떤 달력 임의로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객체 오브젝트, 즉 태그는 객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오브젝트다. 이렇게. 너무 많이 뭐 어려우신가요? 개념이?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태그라는 것에는요. 이 태그라는 것에는 오브젝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오브젝트는 종류가 여러 개 있겠죠. 뭐 텍스트 문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여튼 우리는 이 태그라는 속성이 있고 이 태그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오브젝트를 넣어서 각각의 버튼마다 아니면 각각의 컴포넌트, 뭐 예를 들어 폼이 됐든 뭐 레이블이 됐든 여하튼 UI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컴포넌트들의 이 태그라는 속성을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이 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이 태그를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이 사칙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누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곱하기, 빼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버튼 for kind operator press event라는 이 함수로 이 함수 하나로 다 처리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스트링 오퍼레이터는 실질적으로 그 버튼의 텍스트 값을 넘겨받게 돼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뭐 나누기 버튼을 누르면 요 슬래시가 넘어가는 것이고 곱하기 누르면 별표 뭐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캡션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논리적인 오류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뭐 누가 계산기를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제 하려고 해. 나 이 나누기 기호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난 제대로 된 나누기 기호로 바꿀래 해서 요런 나누기 기호를 여기에 쓰고 싶어요. 곱하기 별표네. 나도 이 별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일반 곱하기 기호 쓸래.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기 캡션을. 그렇게 바꾸게 되면 추후에 이제 이 키를 이 텍스트가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나누기가 슬래시였는데 바꾸게 되면 제대로 된 그런 나누기 기호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간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 태그를 쓰는 이유는 자, 이 캡션은 캡션이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고유한 동작을 논리적으로 플래그식으로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할 때 태그를 씁니다. 그럼 결국 캡션이 아무리 바뀌어도 태그는 안 바뀌겠죠. 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네 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태그를 한번 달아볼게요. 자, 플러스는 저는 태그를 그냥 언더바 플러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태그도 언더바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언더바 마이너스, 스펠링이 틀렸죠.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요. 곱하기는 언더바 멀티플 이렇게 하고 나누기는 언더바 디바이드. 자, 그러고 보니까 이 태그랑 우리가 이 오퍼레이터 클래스 정의한 거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멀티플, 디바이드. 이렇게 공통점이 좀 보이시죠? 그죠? 자, 그렇게 일단 태그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태그를 각각 디바이드, 멀티플, 마이너스, 플러스를 정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받는 것이 아니고 버튼에 태그를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근데 태그가 얘는 오브젝트라고 했죠. 이 앞에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보이죠. 이 오브젝트는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모든 객체가 될 수 있거든요. 진짜 뭐 과장해서 이 태그에 동영상을 넣어도 됩니다. 1시간짜리. 뭐 어차피 걔도 오브젝트니까요.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일단 텍스트 개념으로 쓰겠다. 그래서 스트링 이렇게 하겠습니다. 캐스팅 형변화를 하는 거죠. 이 버튼에 태그를 쓸 건데 스트링으로 쓸 겁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뭐 칸이 두 개라 약간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짰지만 뭐 이렇게 두 줄로 하는 것도 괜찮죠. 깔끔하게.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실행해 볼게요. Start with debugging. 자, 곱하기를 눌렀더니 이 태그가 뭘로 바뀌어 있습니까? 멀티플로 되어 있죠. 멀티플. 이렇게 멀티플. 마찬가지로 이번엔 플러스 눌렀더니 태그가 플러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태그를 쓴 이유는 우리가 추후에라도 이 캡션을 바꾸더라도 이 버튼 안에 있는 태그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속성인 이 태그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도 크게 문제 없이, 즉 UI에 영향을 받지 않고 로직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그를 알아봤고요. 이제 사칙 연산을 구현해야죠.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calc key press process라는 이 클래스 내에 여기 보시면
calc operator input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콜백도 넘겼고요. 자, 가볼까요? go to definition.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칙 연산을 구현을 할 겁니다. 이제 연산자가 입력이 됐을 때.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거는 여기에 이제 연산자가 태그로 뭐 마이너스, 플러스, 뭐 디바이드, 멀티플 입력이 될 텐데 우리는 이 연산자에 그렇게 입력된 거를 어떤 오퍼레이터인지를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서 이 calc2number 클래스에서 계산을 할 거니까요. 자, 즉 연산자는 오퍼레이터가 이 중에 어떤 거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퍼레이터를 먼저 구분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형식은 calc 오퍼레이터 형식이다. 그리고 이름은 그냥 get 오퍼레이터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스트링으로 인텔리전스가 너무 똑똑하죠 요즘. str 오퍼레이터, 즉 이 스트링 인자를 넘기면 이 함수에서는 처리를 해서 어떤 오퍼레이터인지 이 calc 오퍼레이터 go to definition을 가보면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떤 오퍼레이터인지를 얻어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주석을 달아볼게요. summary. 현재 입력된 연산자 태그를 체크하여 계산에 사용될 오퍼레이터를 얻어온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이 형이 붙어 있는 건요, 리턴 값이에요. 함수의 리턴 값. 즉 무엇인가를 처리를 하고 나면 얘는 get 오퍼레이터를 처리하고 나면 반드시 이 앞에 정의된 형을 반환을 해야 돼요. 이 형은 뭐예요? 다시 가보면 이거죠. public enum으로 선언한 열거형 변수. 이 값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은 이 5개 중에 한 개가 되겠죠. 자,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환값 calc 오퍼레이터의 result라는 것은 결과값이죠. result는 calc 오퍼레이터의 non이에요. 먼저 왜냐하면 초기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str 오퍼레이터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결과값을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스위치문을 한번 써봅니다. 최초로 스위치 해서 t가 빠졌네요. 스위치. 자, str 오퍼레이터 하고 이렇게. 이 스위치는 뭐냐면요, if문을 여러 개를 그냥 편리하게 조건으로 분개하기 위한 그런 언어의 그런 그 예약어고요. 그런 방식이에요. 코딩 방식. 자,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케이스, 이 케이스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요. 플러스냐 만약에, 그리고 조건이 끝나면 브레이크 빠져나와라. 이게 그 양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배워 나가는 거죠. 조건이 4가지죠. 플러스일 때는 여기 스트링이 태그가 플러스로 올 것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로 오죠. 그 다음에 곱하기일 때는 멀티플로 오겠죠. 그리고 나누기일 때는 여기가 디바이드로 오겠죠. 왜 그렇게 오는지 다시 짚어드리면, 디자인에서 자, 플러스 태그가 플러스, 마이너스 태그 마이너스, 곱하기 태그 멀티플, 나누기 태그 디바이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텍스트, 요 str 오퍼레이터라는 값이 이 스위치문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 조건이냐, 이 조건이냐, 이 조건이냐, 디바이드냐, 이렇게를 if문보다 좀 더 가독성이 좋고 간결하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할 거 되게 간단하죠. 플러스면 뭐예요? 리절트는
칼크 오퍼레이터에서 플러스야. 자, 4칙 연산자 중에 플러스를 쓸 거야. 마이너스로 만약에 입력됐으면은 얘는 마이너스를 쓸 거야. 그리고 곱하기가 입력됐으면 얘는 곱하기로 쓸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기가 입력됐으면 리절트는 디바이드로 쓸 거야. 이렇게 되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리턴 리절트 하는 순간 여기 빨간 줄이 사라졌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 칼키 프레스 프로세스의 get operator not all code paths return a value.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저기 칼크 오퍼레이터라는 값을 리턴을 해야 되는데 코드를 아무리 뒤져봐도 너는 리턴하는 데가 없어 이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반드시 리턴을 해서 이 4칙 연산자 중에 한 개를 리턴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쓰게 되면 칼크 오퍼레이터, 즉 사용자가 입력한 오퍼레이터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할 일은 뭔가요? 사용자가 오퍼레이터를 입력을 하면 여기 호출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사용자가 입력한 오퍼레이터를 여기서 파악을 해서 클래스, 부모 클래스로 되어 있는 전역 그 메소드에 넣어야 되겠죠. 여기에 set 오퍼레이터 만들어 놓은 거 기억나세요? 이건 자식 클래스고 이 부모 클래스 펼쳐보면 자, 이걸 사용해야죠. set 오퍼레이터.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거냐. 자, 부모 클래스 calc to number 클래스에 set 오퍼레이터를 하는데 얘를 바로 넣으면 안 되죠. 얘를 넣어야 되겠죠. get operator 해서 get str car operator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문장 마무리 해주고요. 자, 결국은 이게 하는 역할은 현재 입력된 연산자를 계산기 클래스에 설정한다. 자, 요 한 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오퍼레이터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봐야죠. 자, start with debugging. 플러스 딱 눌렀더니 일로 바로 넘어왔죠. 태그가 플러스로 넘어왔어요. 아까 거기선 다 확인했으니까. 자, F11로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에 태그가 플러스죠. 자, F10 눌러서 가볼게요. 처음에 리절트는 넌이고 플러스네? 결국은 리절트가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리턴을 해서 결국은 리턴을 했으니까 이제 1로 넘어가겠죠. 다시 F11 가보니까 넘어온 거는 칼크 오퍼레이터에 플러스가 넘어왔구나. 현재는 논이죠. 왜냐면 아직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고 아무 오퍼레이터도 입력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따라서 논이었는데 즉 현재 오퍼레이터는 이제 라스트 오퍼레이터 그대로 백업을 하고 방금 입력된 오퍼레이터 이 플러스가 이제 현재 커런트 오퍼레이터 플러스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당연히 여기 표시되지도 않고. 자, 이번에는 한 마이너스 똑같이 가볼까요? 이런 F10을 눌렀네요. 일단 다시 위로 올려서 F11 눌릅니다. 자, 마이너스 조건이 걸리는지 걸리죠.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고요. 자, 이제 마이너스 그러면 곱하기 F11 눌러볼까요? 곱하기 멀티플 멀티플 되네요. 그죠? 리절트. 그럼 다시 F11로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가 여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들어온 건 멀티플이에요. 그럼 마지막 연산자는 마이너스였고 현재 연산자는 곱하기다. 자, 나누기까지 빠르게 해볼게요. 몇 개 안 되니까 F11. 자,
divide. 자, 여기 딱 걸리죠. 다시 가서 F11. 자, 곱하기였는데 마지막 거는 마이너스였어요. 이제 라스트가 곱하기가 되는 거고, 방금 입력된 게 디바이드가 나누기니까 현재 커런트 칼크 오퍼레이터는 나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태그를 이용해서 먼저 사칙 연산자를 설정하는 것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사칙 연산자까지 대입을 했으니까요. 이제 사칙 연산자가 입력이 되면 어떤 화면에 임팩트가 있어야 되겠죠. 계산 계제를 보여드릴게요. 플러스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현재 값에다가 입력된 값이 표시가 되죠. 자, 우리는 이거를 str calc history라는 곳에서 표현을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구현을 해볼게요. 일단 브레이크를 풀고, 자, 그럼 다시 입력된 대로 뭔가를 이제, 이거는 get 오퍼레이터는 내가 입력된 값을, 텍스트 값을 어느 오퍼레이터인지를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해서 가져오는 것이고요. get 오퍼레이터 스트링이라는 걸 또 따로 만들어 볼게요. 그건 뭐냐면 현재 요 입력된 연산자를 화면에 어떻게 표시를 할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열로 얘는 리턴을 해야 되겠죠. 스트링 get operator string 이렇게 하나 지정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뭘 받아요? 이제 얘를 받아야죠. calc operator. 그렇죠? 그래서 calc operator 이렇게 받고요. 자, 스위치만 그대로 써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calc 오퍼레이터가, 자, 케이스, 틀렸죠? 가로 안에서 케이스를 해야죠. 케이스 calc 오퍼레이터가 플러스이면 calc 오퍼레이터가 마이너스이면 케이스 calc 오퍼레이터가 멀티플이면 또 케이스 calc 오퍼레이터가 divide이면 이렇게 하죠. 자, 리절트. 따로 리절트라는 걸 여기서 안 했는데요. 자, 그냥 return 뭐 스트링에 empty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나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 해주면 됩니까? return 그냥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스탠다드하게 이렇게 드려야 되니까. 리절트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긴 리절트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면 리절트는 플러스다. 여기는요, 당연히 리절트는 마이너스죠. 여기는 리절트는 멀티플이니까 곱하기 별표. 여기는 리절트는 나누기니까 슬래시. 자, 얘가 하는 역할은, 자, 현재 설정된
연산자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문자, 즉 기호를 얻어온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get operator string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현재 설정된 연산자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 str calculation history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str calculation history는 string 포맷 해주시고 제로에 1이다. 자, 요때 첫 시간에도 배웠죠. 자, 두 가지를 표시할 겁니다.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대괄호로 엮는 거예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자, 첫 번째 값은 뭐예요? 현재 값이죠. 자, 리절트. 칼크 리절트. 현재 값. 계산기에 현재 계산된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요. 연산자 입력했으니까 연산자 표시해 줘야죠. get operator string에 뭘 넣으면 돼요? 여기서 set을 했죠? 이 클래스의 current operator. 자, 이렇게 해주면 내가 현재 값에 기호가 찍히겠죠. 연산자가. 두 번째 str input number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값을 또 찍어주는 겁니다. 스트링이 아니죠. str 여기에 있는 현재 값 cal result에 그냥 to string으로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은요. 먼저 방금 입력한 계산식 정보를 텍스트로 생성한다. 그 다음에 str input number는 방금 입력한 값 또는 계산 결과를 텍스트로 생성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두 가지 calc history랑 input number 이 값을 생성을 해서 콜백을 호출을 해주면 대리자를 통해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볼까요? 저장하고 start with debugging. 자, 플러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0 플러스가 됐네. 마이너스는 0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왜냐하면 우린 콜백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같죠? 계산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조금 작네요. 자, 예를 들어서 1, 2 플러스. 네, 요건 아직 안 돼 있죠. 논리적으로 이제 하나씩 해 나가야죠. 숫자 쪽하고. 자, 우선 이렇게 사칙 연산자 입력된 거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칙 연산자를 입력을 받아서 여기서 어떤 연산자인지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과정이 하나 빠져 있어요. 계산을 연산자 계산 처리를 이곳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토리랑 결과값을 만들고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기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빠져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계산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루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한 게 연산자만 입력했지 뭐 따로 한 게 없잖아요. 전혀 계산을.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그런 루틴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단단히 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어갑니다.